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아십니까? 욕실에서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매년 3,000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깨끗하게 씻는데 대체 왜 욕실에서 쓰러지는 걸까요? 저는 35년차 의사 지영철입니다. 한국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모르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70대에 요양원에 가지만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매일 이곳을 단 5분 자극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몸이 무겁거나 밤에 잠을 설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담고 있습니다. 수면 중 각성의 비밀, 내 몸의 장부시계. 보기도 전에 그냥 보면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새벽에 딱 눈을 떠보면 2시입니다. 또 눈을 뜨면 4시입니다. 잠에서 깨면 뒤척이다가 요즘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대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근데 잠에서 깨는 시간대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내 몸속의 장기들은 이 장부 시계에 따라서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게 되면 특정 시간에 몸이 깨어지는 것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가 몇 시에 눈을 뜨고 깨는지에 따라서 내 몸속 어디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면 중 각성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자오주기, 즉 장부시계 개념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인체 장부가 시간대별로 순환하면서 주도적인 활동을 하는 흐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깨는 시간은 내 몸 어디 장부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일단 밤 11시에 잠든다는 것을 가정하고 자다가 깨는 시간별로 어떤 의심 증상이 있을까 하는 것을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1시부터 3시 분노와 피로가 쌓이는 시간. 새벽 1시부터 3시 이 시간대는 간의 해독 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간이 깨끗한 피를 만들고 독소를 해독하며 온몸을 재정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약 이때 잠에서 자주 깨신다면 당신의 간이 과부하에 걸려 비명을 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간에 과부하가 걸려 있다든지 간의 기운이 막혀 있잖아요. 그럼 잠에서 깨게 되고 꿈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단순히 잠이 깬 것뿐 아니라 자면서도 복잡하고 격렬한 꿈을 꾸는 경우가 많다면 이는 간의 기운이 평온하지 못하다는 신호입니다. 또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 억압하고 관련된 정서가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억눌린 감정이 간 기능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로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 배우자와의 사소한 다툼, 자식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꾹 눌러 참았던 감정의 찌꺼기들이 이 시간에 간에 쌓여 폭발하면서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간은 해독, 혈당 조절, 호르몬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 그리고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과음하고 난 후에 항상 벌떡벌떡 깨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1시, 일어나면 3시입니다.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히드 축적 등이 새벽 시간대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 기능 저하로 인한 혈당 불균형도 새벽 각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자주 깨신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 명상을 통해 마음의 분노와 억압된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것도 간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호흡기의 경고. 새벽 3시에서 5시 이 시간대는 폐의 시간대로 분류되고 실제로 이 폐와 관련된 증상이 잘 나타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은 폐가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호흡기를 조절하는 시간입니다.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천식 환자들이 기관지 증상이 특히 이 시간대에 많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지면서 저절로 잠에서 깨게 되는 것입니다.
아토피와 같은 피부병, 이것도 폐와 관련이 많거든요. 이 피부병도 이 시간이 더 힘들어요. 가려움이 극성이어서 이 시간에 잠 못 자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그런데, 어머, 생각해보니까 나도 천식이 있었네. 알레르기네 하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왜 유독 이 시간일까요? 우리 몸은 밤이 되면 기도를 이완시켜주는 에피네프린 그리고 염증을 조절하는 코티졸의 수치가 떨어집니다. 반면 염증이라든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은 이 시간에 증가하기 때문에 알레르기나 천식 증상이 극도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폐하게 되면 호흡 그리고 면역, 체내기 순환을 담당하는 그런 장기가 폐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깨어나는 것은 폐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폐의 기운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적으로도 이 시간대는 호흡기 문제로 인한 수면 방해가 흔히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결핵, 폐기종 환자, 기관지 확장증, 폐섬 유화가 있다든지 천식 환자, 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보면 거의 이 시간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는 양상으로 관찰될 때가 임상에서 많이 보입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이 시간의 잦은 각성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잠든 사이에 숨이 반복적으로 멎거나 얕아지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결국 몸이 자주 각성이 되어서 깊은 수면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자주 깨신다면 폐와 호흡기 건강을 점검하고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가슴과 등을 가볍게 두드려 폐의 기운을 소통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새벽 5시에서 7시 장 운동의 활성화. 그리고 이제 새벽 5시에서 7시 이 시간대는 대장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대장이 숙변을 밀어내는 시간이라고 보고 이 시간만 되면 자꾸 깨어나는 것은 장 운동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이 장에 가스가 찬 느낌이라든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 또 배에서 후루룩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배변 욕구 이런 것들이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시원하게 배변을 보기 위해 몸이 미리 깨어나 장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후반부로 갈수록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이불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더워지고 이로 인해서 수면 환경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몸의 대사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장 건강이 좋지 않다면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자주 깨신다면 평소 식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잠자기 직전에 과식은 피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발효식품을 섭취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도 장 운동을 돕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 좋습니다. 특정 시간 없이 자주 깬다면 자율신경 실조의 경고. 이렇게 시간대별로 반복해서 잠에서 내가 깨야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불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특정 기능이 보내는 장기별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나는 굳이 이런 특정 시간에 깨는 것은 아닌데 일단 자주 깨어난다면 수면의 질 자체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면 무호흡증, 과민성 방광, 전립선 비대증 등이 원인이 된다든지 카페인을 과다 섭취해서 내 몸은 자는 것 같긴 해도 깊은 수면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자주 각성하게 됩니다. 이런 원인 외에도 최근에는 바로 이 자율신경 실조가 원인인 경우가 정말 늘어나고 있습니다. 머리는 뜨겁고 손발은 차가운 사람들. 60대 여성 환자분이 나는 자다가 자꾸 깨어나고 한번 깨면 다시 잠 못 들고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내원하셨습니다. 자다 깨는 증상 말고 어떤 증상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갖 증상을 달고 사는데 병원 검사에도 이상은 없다는데 나는 머리는 너무 뜨겁고 손발 아랫배를 만져보면 너무 차다고 합니다.
소화가 안 된다. 입마름, 가슴 두근거리고 불안하다. 잠이 잘 안 온다. 이런 분들 어깨 만져보지 않습니까? 어깨는 돌덩이입니다. 긴장이 심합니다. 심장이 갑자기 벌렁거린다든지 심장 초음파 심전도 검사를 해도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가 않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무겁다고 합니다. 병원 검사에도 이상이 없으니까 정신과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내원하신 분이셨어요. 이런 증상 말고도 구강자결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굉장히 심하고 입마름, 소화불량을 동반합니다. 이런 경우에 체크해 봐야 될 게 바로 뭐다? 네,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소심하고 예민한 체질이 많습니다. 착한 분들이 많이 걸립니다.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이 자율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집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심장 두근거리고 혈압 오르고 혈당 오르고 두통 어지럼증이 생기고 인내신경이 과흥분이 되거든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잠 못 자고 머리 만져보면 뜨겁고 얼굴은 더운데 반대로 손발은 차갑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상열하한이라고 부르는데 상체에는 열이 몰리고 하체는 차가워지는 불균형 상태를 말하며 자율신경 실조증의 대표적인 양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율신경을 정상화하는 약 처방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해청심단이라고 하는 한약 처방을 병행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청심안신, 즉 심장의 열을 내려주고 안신,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약 처방이 바로 화해청심단인데 한방치료가 효과적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율신경을 다스리는 셀프요법, 또 이런 치료 말고도 집에서 셀프요법으로 알려드린 횡격막 호흡법 그리고 등 지압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동안 채널 H에서는 이 자율신경 실조증 약 없이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영상 검색하셔서 참고하십시오. 등 지압이 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 이 자율신경에는 등이 중요하다. 등이 막히면 안 된다. 이 등에는 자율신경의 중요한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다? 네, 바로 배수혈입니다. 등에 있는 중요한 경혈이죠. 이 배수혈이 안 막히게 잘 관리하고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등 지압 패드를 보면 이렇게 돌기가 나 있어요. 지압봉이 있습니다. 이거를 등에 대고 눕지 않습니까? 척추 양쪽에 배수혈을 자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압봉이 있는 것입니다. 나 등 지압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폼 롤러 있잖아요. 그거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등 뒤에 대고 누워주시면 끝납니다. 일주일만 실천을 해도 9분 등이 시원해졌네. 어깨가 풀리면서 속이 좀 편해지네. 잠을 잘 자고 신경이 안정되네 하신다면 잘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배수혈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게 잘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은 잠을 위한 생활 습관 점검. 자다가 내가 자주 깬다면 내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사 시간 관리. 일단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다 끝내셔야 합니다. 내 위장이 쉴 수 있어야지 간과 뇌도 제대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소화 활동은 수면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카페인과 수분 섭취.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또한 잠자기 전에 수분 섭취를 줄이십시오. 과도한 수분 섭취는 밤중 빈뇨를 유발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면 환경 조성.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핸드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잠자기 1시간 전부터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아침 햇볕의 중요성. 기상 후 30분 이내로 햇볕을 쬐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침 햇볕은 우리 몸의 멜라토닌 분비 주기를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면 밤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어 내 수면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자주 깨는 것은 단순한 불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의 자율신경, 장기, 리듬, 호흡과 순환까지 모두가 보내는 조용한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